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 짚어보고 여러분의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2280포인트대 계속 유지합니다. 더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2281, 82포인트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그래도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시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그래도 한 13포인트 정도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포인트 오늘의 고점 부근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전히 외국인만 삽니다. 731억 원 외국인만 사고요. 개인은 464억 원, 기관은 441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주체 가운데 투신이 15억 원 매도인데 매도 물량 투신이 점점 줄여가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85포인트대 여전히 유지합니다. 코스닥 역시 저희 방송 시작한 지 36분 지났는데 별다른 지수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죠. 787포인트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784입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위아래로 3포인트대 짧은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할 텐데 개인만 삽니다. 424억 원 변동 없고요. 기관이 148억 원 팔고 외국인은 285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연기금만 84억 원 정도 소폭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7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이런 50전 상승이고요.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시장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지수 네. 자체는 상승해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라든지 MLCC 섹터 이런 부분들 최근에 조정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어제 장중에 중국 시장과 함께 맞물리면서 급락을 했었던 화장품 섹터주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엔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전체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던 대형주단 특히 거래소 쪽에서 본다라면은 조선 섹터라든지 지주회사 일부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철강 섹터, 화학 섹터 일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이 건설주와 함께 나타나면서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의 힘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화장품 일부와 엔터, 게임, 인터넷 이런 쪽 섹터 쪽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요. 특히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이제 게임 섹터주들이 조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덱스터 같은 경우가 신과 함께 때문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급락을 하기도 하고 롯데케미칼이 급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대림산업 실적에 서프라이즈했지만 후반기에 좀 먹을 게 없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하락 반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 변동성에 조금 힘들어하는 정유주들 흐름도 일정 부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하방 경직의 느낌은 있습니다. 시장이 여러 가지 좀 악재 속에서도 과거처럼 크게 연동하지 않고 일정 부분 하방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계속 모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네이처셀이 하한가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강하게 연동했던 바이오 섹터주들이 크게 연동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바닥선을 좀 형성해가고 있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들고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에 남은 시간 동안에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사실 엔터 섹터하고 화장품 섹터, 게임 섹터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시장에서 낙폭과대 상태에서 조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성장주 논란 속에서 미국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뭐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 산업들, 뭐 게임 산업들 많이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바닥선을 찍고 올라오다가 같이 조정을 받은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일정 부분 그동안 뭐 계속적으로 자회사들의 이제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 사업들을 계속 벌려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돈이 되어서 돌아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회사 뭐 카카오 게임도 일단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카카오도 멜론을 인수하면서 지금은 이제 카카오 M으로 좀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성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 양 매수가 기관과 외국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저점이 좀 형성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11만 2천 원? 네, 이 정도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손절선 아주 짧게 드렸습니다. 11만 원이죠. 지금 현재 가격보다 3천 원 아래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자마자 바로 팔 수도 있는 형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장 크게 드린 이유는 일단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 혹시라도 빠지면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좀 하시길 원하는 좀 바람인데요. 혹시 빠지더라도 한 10만 5천에서 10만 7천 원? 이 정도 대가 최저권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는 추가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을 하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신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서서히 시간차를 두겠지만 13만 원 부근에 1차 목표가 선정하시고 이제 13만 원 돌파하면 한 14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대응하시면은 무리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종목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창원 차장, 오창록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창원 차장의 먼저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예. 동사는 소형 전지와 자동차 정지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 솔루션 부분과 전자 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중장기 라인업 확대라고 하는 요인이 삼성 SDI의 주가에는 분명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2분기 실적 전망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2분기 기준 매출액이 2조를 훌쩍 넘었고 영업이익은 1,381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중 소형 전지 부문에서의 영업이익이 896억 원으로 현재 나타내고 있는 영업이익 중 가장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전기차와 관련된 소형 전지를 공급하고 있는 많은 기업, 그 중에서도 상위 배터리 업체들의 공급량 증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주가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한 차례 저점을 찍은 이후 다시 한번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3만 원을 우선 돌파를 했는데 기존 강한 지지선 부근이었던 22만 원을 한 차례 지지해 준 이후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 상승이라는 점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 SDI의 주가에 다시 한번 우상향 흐름을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금요일 종가를 매수 가격으로 잡고요. 목표가는 27만 5천 원, 손절가는 20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최근에 흐름이 매우 좋은 종목인데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패키지 기판 등 각종 전자 부품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1분기 호시적이 나왔죠. 그리고 2분기 실적 또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3%나 증가한 2,068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기존에는 MLCC 사업 부문에서의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점이고 동사업 부문에서의 추후 흐름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지금 주가 수준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지금과 같은 우상향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시면 2010년이었죠. 2010년에 보였던 16만원대를 우선은 돌파를 한 차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저항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조금씩은 횡보하고 있지만 삼성전기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이 모멘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지금의 저항은 무리 없이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20만원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가 아닌 중기나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20만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4만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하나 여쭤볼게.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네. 이 조정이 좀 건강하게 잘 진행이 돼서 끝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완전히 끝이 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 약 7월이죠. 7월에 14만원을 한 차례 찍고 14만 5천원 정도를 지지한 이후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 실적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수급이 매우 중요한데 네. 동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예, 다음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생산을 담당하는 광학솔루션 부분과 반도체 기판을 비롯한 전장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까지 주된 공급처로 아직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LG이노텍의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1조 5천억 원을 소폭 상회하였고 영업이익은 1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2분기에 오히려 영업이익은 흑자가 아닌 적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었는데 막상 까보니 오히려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LG이노텍의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차트를 조금 더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LG이노텍이 4월과 5월에 걸쳐서 주가가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었던 지금 7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고 바닥권이 11만 5천원 정도부터 16만원까지 그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는 없고 이를 분명히 추세라고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의 지금과 같은 추세는 3분기, 4분기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LG이노텍 또한 금일 종가를 매수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지난 8월 31일에 보인 18만 8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시코롱 PI입니다. 동사는 폴리이미드 필름과 관련된 가공 제품의 생산 그리고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존 중공업과 조선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계속해서 얻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677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한 1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대폭 상회한 수준인데 이러한 흐름이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동사의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점, 그 점이 곧 SK시코롱 PI의 주가에는 강한 힘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52,000원 선 내외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횡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것이 곧 조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온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SK시코롱 PI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4만원에서 다시 한번 45,000원에서 그리고 5만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22평선이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가파른 곡선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FA입니다. SFA는 디스플레이 기기 제조 장비 사업과 물류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중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기존 LCD에서 이제 OLED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FA의 미래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분기 실적 전망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은 3,650억 원, 영업이익은 37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현재 증권사에서 나타내는 다양한 레포트를 보면은 최근에 2,189억 원의 해외 장비 수주,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는 오히려 지금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주가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A가 올 4월 주가가 한 차례 바닥을 찍고 7월에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지금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32,000원부터 약 38,000원까지 주가가 17% 정도 상승을 했는데, 동기간 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큰 폭의 매도 물량이 출회된 적이 없습니다. 주가가 소폭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수급적으로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점이 결국에는 SFA의 현재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놓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SFA까지 들어봤는데 5종목 모두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이번 주에 꾸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창록 차장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들어볼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3S입니다. 예. 동사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사업과 환경장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거래처로는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위니아만도, 그리고 한온 시스템을 주요 거래처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도 이제 종속 연결 회사가 하나 있는데, 상해 3S 공조기술 유한공사라는 이제 환경 시험 장치 사업을 하는 이제 업체를 연결 종속 회사로 보유 중이고요. 동사의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한 생산 기술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명 이제 포스비라고 하는 FSB라는 장치인데, 이것은 이제 웨이퍼 제조업체에서 만든 웨이퍼를 이제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이제 박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유일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도 좀 월등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결산이 이제 다른 회사들처럼 12월 결산이 아니라 이제 3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1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9% 정도 증가를 했고,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는 약간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5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 2달간에 걸쳐서 이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는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2차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차 상승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상승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쯤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드리고, 목표가로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이번에 7월 초에 이제 바닥을 찍었던 약 2,485원 부근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STC입니다. 동사는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공업용 인조 사파이어 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LED 디스플레이어에 필요한 사파이어 관련 제품들이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LED가 이제 고효율 그리고 친환경 광원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동사의 제품인 사파이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이제 자체 추산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약 25%에서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동사의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 2분기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판관비가 좀 일회성으로 많이 증가를 하면서 19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속되는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약 10억 원 가량의 설비를 이제 올해 내 신규로 취득하는 게 이제 동사의 목표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말과 그리고 2월 그리고 5월, 6월까지 한 번씩 이제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한 달 동안 눌렸다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하면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전고점에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 목표가로는 좀 크게 잡으면 4,000원, 만약에 아니라면은 5월 달에 고점인 3,000원 부근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25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제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초정밀 금형 및 반도체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설립 이래 이제 반도체 제조용 이제 초정밀 금형 장비를 이제 회사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분야도 좀 넓혔는데요. 태양광, LED, 그리고 PCB, 레이저 등 첨단 IT 산업도 지금 IT 산업용 장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7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48억으로 32%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2일 이제 주가 부양과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이제 발행 주식의 10% 가량인 약 635만 주를 이제 635만 주의 이제 자사주 소각을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우하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7월달 초, 7월 2일이죠. 7월 2일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기로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제 오늘 조금 하락을 했지만 한번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것 같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로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9,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 이제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이제 모바일 기기 액세서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모바일 액세서리라는 이제 제품 특성상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이제 특성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벨킨이라는 이제 외국의 선도 업체와 이제 각각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 이제 한 증권사에서 실적 예상치가 증가하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점진적으로 이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과 삼성의 이제 신작 효과는 크지는 않지만 유럽에서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 주가 실적 예상치를 상승한 주 원동력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주가 형태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고점인 56,400원까지 어떻게 보면 10%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충분히 이 고점을 이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로는 6만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4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BC월드 제약입니다. 동사는 이제 1980년도 3월에 이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수출 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 R&D 개발력이 이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나 이제 마취 통증과 순환계 그리고 항생제 부분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이번 주에 발표됐는데요. 매출액은 1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7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억 6,400만 원으로 14%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 통증 업계에서 이제 좀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통증이 많은데 진통제가 이제 주사식이 아니라 이제 먹는 식의 이제 경구용 약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편의성도 좋고 진통 효과 같은 경우 10분 내에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수혜도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승했을 때 같이 상승을 했었고요. 고점인 37,800원을 찍은 후에 최근에는 이제 3월 달 수준까지 주가가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2주 전부터 저는 이제 반등 시그널이 이제 나왔다고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로는 4만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최근의 저점 부분이었던 24,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C월드 제약까지 다수 종목 들어봤습니다. 종목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다음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예. 실리콘웍스는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2월에 동사가 아이폰 부품에 대한 결함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현재 2분기 실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를 상쇄하고 있는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역시 실적이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약 1,800억 수준이었고 영업이익은 105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40%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또한 하반기 OLED 매출에 대한 비중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익성이 매우 높은 모바일 제품에서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기에 2분기에 나타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우는 너무나 많지만 시장 전망치를 40%까지 상회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매우 강한 모멘텀도 있고 주가가 한 차례 노이즈로 인한 충격 구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실리콘웍스는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도 매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후 4월, 5월, 6월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권에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이었죠. 7월 27일에 장기 이평선 위에서 무려 9%나 상승할 만큼 매우 강한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후 주가는 소폭 조정 구간에 있지만 현재 외국인, 기관 두 수급 주체에 의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며칠간의 조정 이후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금일 종가를 매수가로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2,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매우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후성은 냉매가스 사업과 2차전지 전해질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냉매가스 사업에서는 국내에서 독과점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누적 보급량의 증가와 불산 가격 반등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도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냉매 부분이 43%로 가장 큽니다. 지금 계절적 성수기죠. 냉매 판매량이 가장 증가하는 계절적 성수기에 따라서 후성의 주가도 7월 그리고 8월 초이지만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후성은 약 9,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선까지 매우 강한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최근 1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 9월 13일에 보였던 12,700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역시 실적 모멘텀이 매우 강하다는 점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후성의 주가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해질인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의 유일 업체라는 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성의 미래 가치는 매우 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설정했습니다. 15,000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 태광실업의 계열사로 질산과 폴리우레탄 중간 원료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상품이 국내 시장에서는 독점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질산 공장의 증설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는 점이 큐캠스의 지금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53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영업이익은 지금까지 분기별로 봤을 때 사상 최대치이고, 하반기에 질산의 추가 증설도 예정되어 있기에 2분기에 보인 이러한 실적 전망치는 다시 한번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역시 배당 성향이죠. 주식 투자로 인해서 배당 수익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큐캠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 배당 성향이 50% 수준이었고, 주당 배당금은 시가 배당률이 6.3%, 즉 1,500원 수준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까지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는 기업과 시가 배당률이 이렇게 높은 기업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지금 약 8월부터 12월까지는 주식 투자로 따는 주가 차익을, 그리고 12월에 들어서는 배당 수익까지도 보고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과 5월에 주가가 매우 크게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는데, 얼마 전에 당시에 보였던 3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현재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정 구간에서 조정폭이 결코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큐캠스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조정은 분명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31,000원 위에서는 계속해서 지지하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큐캠스는 금일 종가에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약 4만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28,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RFHIC입니다. 제가 이 기업을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유는 5G에 있는 섹터라는 점, 그리고 5G 섹터의 흐름 자체가 좋다라는 점이 기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5G의 필수 아이템인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이 지금처럼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건 역시 산업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2분기 매출액이 2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5%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5G에 대한 정부 정책 그리고 정부 수혜는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무엇보다 2019년 초반까지 5G의 상용화를 정부가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력 증폭기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26,000원 내외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한 차례 큰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후에 상승 탄력이 이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둔화되었죠. 그런데 수급적으로 살펴보시면 RFHIC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조정되는 지금 구간에서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결국에는 매집으로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RFHIC 같은 경우에도 금일 종가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만원 정도 높은 3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최근에 반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기업인데, 동사는 건설기계 사업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분할된 기업입니다. 건설과 산업 그리고 농업 등 관련 기계 장비의 판매를 기반으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9,2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7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나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의 주력 시장은 국내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물론 인도라고 하는 두 시장이 있는데, 그중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10%를 훌쩍 넘어갑니다. 무엇보다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인프라, 특히 지방 정부에 대한 인프라가
계획이 된 상황에서 동사의 주력 상품이 굴삭기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라고 하는 변수가 현대건설기계의 반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횡보를 오랜 시간 가지다가 올해 7월 20일 11만원 수준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13만원까지 갔는데 지금 구간에서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점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장기 이평선이 있는 17만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전 저점 수준이었던 11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추가로 들어봤고요.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오창록 차장의 종목들 들어가 볼 텐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AD칩스입니다. 동사는 이제 반도체 설계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요. 냉동고와 냉장고를 판매하는 부분, 그리고 반도체 유통의 총 3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종속회사나 이제 계열사가 없고요. 최근에는 이제 SD램 내장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2D 그래픽 프로세서 등의 신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차트 같은 경우는 올 초에 2월 달에 이제 3,265원이라는 고점을 기록하고서 약 3개월, 4개월 동안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즉 상한가 후 이제 올랐던 부분을 전부 다 이제 반납하는 상황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7월 13일에 이제 60억 원 규모의 이제 회사 운영자금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제 한번 12% 정도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반납을 하고 나서 이제 재차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수 사인이 이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20% 이상 상승 고가를 기록한 그때의 종가 기준으로 종가를 이제 수요일날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번 눌림을 준 후에 이번에는 이제 이 상단인 약 2,500원 후반대를 안정적으로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매수하기 참 좋은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고 목표가는 3,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로는 2,06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이제 동사는 이제 소장자로부터 위탁받은 회화나 조각 그리고 도자기 등 이제 미술품을 경매나 중개를 통해서 판매하고요. 직접 취득한 미술품도 이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가나아트 갤러리와 이제 아트인 아트라는 이제 11개의 이제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2위는 K옥션입니다. 최근에 한번 뉴스가 좀 안 좋게 떴었는데요. 제목은 이랬었습니다. 이제 서울옥션의 이제 장기 주가 침체가 이제 K옥션의 IPO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이제 뉴스였는데요. 오히려 그런 안 좋은 뉴스가 뜨고 나서 이번 주에 지금 월화수목금 모두 지금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차트는 신문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올 초에 11,4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거의 5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6,940원의 저가를 기록하고 7,000원이라는 바닥권을 약 2주 동안 다진 후에 지금 상승 중인데요. 오늘 약 9%대 이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로 목표가를 이제 10,000원을 잡았었는데요. 일단 10,000원이라는 수치 자체가 이제 9,000원대와 이제 10,000원대라는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10,000원에 쌓여 있는 매도 호가를 보니 이제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에 매수 들어가시고 목표가로는 11,5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로는 7,6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SM코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 물류 시스템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고 설치해서 이에 필요한 운영 정보 시스템도 직접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향후 반도체 업종의 이제 글로벌 경기 전망이 밝다는 판단을 이제 회사 내부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에 이제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이제 업종도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197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5%라는 이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이제 매출 원가와 인건비 그리고 판관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제 70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이제 작년 매출액의 10% 수준이고 뭐 이러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은 회사의 실적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6월 중순까지 고가가 이제 18,000원에서 이제 11,000원까지 거의 반은 안 되지만 약 30%에서 40% 사이에 이제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11,000원이랑 저점을 찍은 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날도 있지만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로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원익큐브입니다. 동사는 이제 각종 화학 제품 및 건자재 그리고 폴리머 그리고 실리콘 제조 및 수출입과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대 주주는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로 매출 구성은 이제 케미칼 45%, 건축자재와 폴리머 합쳐서 45% 수준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케미칼과 건축자재 부분의 이제 판매와 수익성이 회복됐다는 판단하에 이제 1분기 매출이 이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케미칼과 건축자재 부분의 수익성이 회복됐다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요.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61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3.3% 성장을 하였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적자였는데요. 1분기 만에 이러한 매출액의 상승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2월 달에 1월부터 2월까지 약 거의 100%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1,800원대에서 3,6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2,500원대에서 3,500원대의 박스권의 주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2,5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이제 딱 절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로는 4,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로는 2,7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KMW입니다. 동사는 이제 무선통신 사업 관련 RF 부품 사업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동통신 장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주 제품으로는 이제 고성능 앰프, 그리고 초소형 기지국, 그리고 세계 최초의 블랙홀 필터를 성공적으로 제조해서 2년 동안 이제 회사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사의 매출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이제 RF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요. 최근 이제 앞으로 5G 시대가 이제 도래함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제품인 이러한 안테나 그리고 필터의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과 이제 4월에 보면은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 이제 쌍바닥을 찍은 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저점이 조금씩 그래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에 이제 1월 달부터의 주가를 보면은 박스권 매매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주가를 이제 4월부터 현재까지로 보면은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제 주가가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로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종목씩 자세히 살펴주셨습니다. 지금 3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 단기 접근 종목들 잠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청원 차장은 RFHIC 추천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우선은 원래 종가는 마이너스 0.37%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한 차례 움직임이 더 나올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시장 영향도 그렇고 종목 자체의 움직임이 더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기적이나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동기업 같은 경우를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표가 35,000원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유 있게 가지고 가도 될 타이밍이다,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건 보유하고요. 이번 네. 주에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네요. 네, 저는 대형주라고 해서 반드시 움직임이 적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흔히 말하기로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면 4%, 5%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 종가 정도에 들어가면 되나요? 그럼? 네, 오늘 종가에 들어가서 만약에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온다면 한 16만 한 4,000원이나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 정도의 수익을 단기적으로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창록 차장 단기 접근 볼 텐데 지난주에 P&E 솔루션이었어요.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P&E 솔루션이 약 5% 정도 이제 상승 마감해서 약간 비싸게 매수가 이제 진입되었는데요. 월요일 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중에 이제 3% 이상의 수익을 한번 줬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면서 이번 주에는 약간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17,000원 이상을 이제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P&E 솔루션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을 접근할까요? 네, 이번 주에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KMW입니다.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 이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인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에 한 번쯤은 충분히 전 고점인 3만원 부근에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약간 이제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3만원까지 약 10% 정도 수익을 이제 일주일 사이에 잘하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3만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7,5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이번 주에 단기 접근해보자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8479번님께서 롯데케미칼 36만원이고요. 비중은 50%, 비중이 좀 크네요.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롯데케미칼은 우선은 보유하시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다만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좋지 않았고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고점을 한 차례 찍은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월 1일의 주가죠. 8월 1일의 주가가 최고 6%나 빠졌습니다. 한 달이 시작하는 첫 거래일의 주가가 크게 밀렸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번 달 전체의 흐름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수 단가가 36만원이라는 점을 토대로 우선은 보유하시되 7월 6일에 보였던 저점이었죠. 31만 9천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에서 20%포인트를 우선은 전량 정리하도록 하고 남은 30%만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좀 전략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메디톡스입니다. 1330번님께서 75만 천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오창록 차장님 어떻습니까? 네, 메디톡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톡스로 널리 알려진 이제 보톨리늄 톡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의약품 업체인데요. 최근 이제 주가가 올 초에 이제 44만 원에서 거의 90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 44만 원에서 이제 7월에 86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서 한번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7월 31일에 딱 장기 이동평균선인 120일 이동평균선에 잠시 닿았다가 오늘 이제 4%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상담을 이제 요청하신 분의 이제 매수 단가가 이제
75만 1,000원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수익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고가인 85만 9,800원을 이번에 뚫을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를 한 번 더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86만 원보다 낮은 선인 약 83만 원 정도에서 이제 고점이 형성되고 단기간에 하락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쌍봉의 차트 모양을 이제 그린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 만약에 상승 여력이 좀 꺾였다라고 보이시면은 일부 수익을 이제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7036번님께서는 한국토지신탁 여쭤보셨고요. 2667원의 비중은 25% 전망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수익권에 있는데 계속해서 보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토지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신탁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점을 토대로 올 7월에 2,550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7월 3일에 저점을 한번 찍고 나서 주가가 이번 달 초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2,900원 내외에서 한 차례 저항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거의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부터 시작을 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종목의 주가가 크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한국토지신탁 현재 약 8% 정도 수익권에 있지만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3,100원 정도까지를 한번 보시고요. 혹시나 주가가 하락을 해서 2,71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전량 매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들 또 상세히 가격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장 마감 한 3분 4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2288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후반에 지지부진하게 2280포인트 초반에서 머무르던 지수가 또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보시면 장 초반에 2273포인트대부터 한 2시경에 2280포인트로 올라왔고요. 계속해서 228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던 시장이 3시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 재차 가져가면서 229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이 950억 원,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더 늘어났고요. 개인 매도 물량 늘어났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은 오히려 줄어든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 가운데서는 제가 전 시간에 투신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신은 매도에서 오늘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투신만이 유일한 매수인데요. 53억 원 정도 지금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마감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포스코 하락하긴 하는데 낙폭이 크진 않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들 LG화학 상승폭을 더 늘려가면서 주가 어느새 39만 1,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7%대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요. 네이버 상승 전환했습니다. 삼성물산도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12만 2,000원대. 현대차만 하락하는데 현대차도 낙폭 줄이면서 12만 5,000원, 500원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88포인트대까지 올라옵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장 후반에 상승폭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788 오늘 고점 가기 전에는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들, 답답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3시 이후에 박스권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 매물대들 소화하는 모습들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긍정적인 모습인데 수급 주체 좀 변동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의 매수, 매도의 변화는 없는데 물량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개인은 203억 원 여전히 매수하는데 매수 물량이 오히려 줄었고요. 기관 외국인 매도 물량 줄었습니다. 특히나 기관 매도 73억 원까지 줄었는데 연기금 보시면 107억 원 정도 매수 물량 늘려가면서 코스닥 시장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낙폭 줄었습니다. 100원 하락하면서 약보 합권대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CJENM은 종일 하락, 파란불 보이다가 장 후반에 빨간불 전환이 됐습니다. 23만 8,400원대에서 거래 마감 예상됩니다. 메디톡스의 상승폭이 큽니다. 4.37%까지 상승폭 늘려가고요. 신라젠, 나노스 상승하는데 신라젠도 장 후반에 상승폭 조금 더 키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상승폭 더 키워가면서 4.5%대까지 상승폭 늘려갑니다. 오늘 19만원대에서 20만원대까지 또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포스코캠텍도 상승 전환했고요. 펄어비스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하락에서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HLB 역시 하락에서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68,400원 1% 상승 마감이 예상됩니다. 한 주간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8월의 첫 주가 이렇게 끝났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차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코스피는 사실상 크게 움직임은 없었는데 예. 코스닥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8월 들어서 세 번째 거래일입니다. 그런데 8월 첫 거래일 8월 1일에 코스닥 같은 경우 1.9%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018년 8월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반등에 기인한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였고요. 그것보다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섹터별로 계속해서 언급했던 2차전지와 관련된 섹터를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창록 차장은 오늘 시장 그리고 8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더 깊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워낙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점도 있고, 지금 국내에 이제 휴가철과 맞물려서 이제 전일 하락폭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8포인트로 전일의 하락을 전부 다 오늘 복구를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네이처셀로 인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네이처셀을 제외한 다른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 상승한 것이 이제 어제 하락폭을 다 메꿀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폭을 아직 다 메꾸지는 못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간다면 8월 달에는 이제 그동안에 5월, 6월, 7월에 이제 장기간의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상승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 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마감이고요. 0.77%나 올라갔습니다. 2287포인트대에 긍정적으로 마쳤고요. 코스닥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0.95%대까지 상승폭 늘려가면서 788포인트대 매물대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 1원 50전 올라가면서 1127원 6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벌써 이번 주가 금요일 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잠깐 돌아가 볼까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유가주권 시장이 2290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창이 어떤가요? 시장을 마감하고 보니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초가 대비로 약 2포인트 전으로 주가가 한 주를 보면 밀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요즘 폭염이기 때문에 휴가를 가는 게 어떨까 할 정도로 이번 한 주간 피로도는 많았고 주가는 예상보다 흔들림이 없었고 상당히 좀 어려운 한 주를 좀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서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올랐을까요? 자, 삼성전자 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 최근 들어 급등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SK,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면에 SK가 보이지만 화면 뒤에는 SK건설, 즉 라오스, 댐 문제 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고요. 자, 또 웰크론이 올라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면 금강원에서 조사하지 않겠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정원, 어떻게 보면 현대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죠. 북한에 이제 방북했는데 그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5개 종목들이 예상보다 기대감이 컸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45,750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지금 삼성전자를 보실 게 아니라 애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애플 꿈의 시총 1조 달러, 한국 그 원달러 베이스를 보면 1000조를 넘어섰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같이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오늘 어떻게 끝났죠? 시가총액이 오늘은 293조입니다. 어제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292조, 즉 애플이 약 1000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3배가 적어진 것인지 아니면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많아진 건지 몰라도 꼼꼼히 좀 보실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14.8조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14.1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애플이 영업이익을 보면 전혀 차이가 없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비교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색 라인이 애플입니다. 저기 그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어떻게 보면 청색의 실선들이 그 애플의 모습인데요. 애플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7달러에 마감됐습니다. 2017년도 1월달 보면 약 175달러부터 여전히 삼성전자와 그 애플이 동조한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6월달 이후에 그렇게 보니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에 오히려 애플의 주가는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1131조 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가 290조 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애플만큼 하려고 그러면 목표가가 5만 원이 아니라 목표가가 15만 원이 되면 애플과 맞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외국계가 바라볼 때는 삼성전자도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애플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애플이 올랐다고 삼성전자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0.4% 상승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좀 많다는 좀 우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SK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SK 오늘 0.5%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SK건설이죠. SK건설이 지난 25일 날 SK건설의 지분이 약 44%가 SK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라오스 관련된 상당히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SK 주가가 예상보다 안 밀렸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밀렸는지 말씀 좀 들어보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잡아보겠는데요. 자, 먼저 SK건설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건설이 실은 그 장외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아리아단의 7월 25일입니다. 이때 25,100원, 즉 하한가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는 것처럼 댐 사고 붕괴됐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SK건설의 책임인지 아니면 홍수 책임인지 몰라도 눈에 띄는 것들은 7월 25일 날 25,100원 이후에 오늘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모습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지금 7월 25일 날 좀 집중해 보시면 SK는 7월 25일 날 26만원, 오늘은 25만 6천원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번에 그 라오스 댐 관련돼서 SK그룹이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라오스 부총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댐의 균열이 아무래도 이것이 자연재해보다도 SK건설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인 자연재해보다 더 많아야 되겠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SK건설과 SK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오히려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 하락할 여지가 많다. 즉 리스크 커질 여지가 많다. 그런 부분들은 특별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웰크론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웰크론 오늘 약 5%대 주가 급등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4,240원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웰크론은 두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웰크론이 우리가 DMZ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공원을 만드는 그런 수혜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웰크론이 어떤 회사죠? 마스크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서 메르스 1차 음성, 2차 음성 끝났지만 댓글로 보면 부산 메르스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전 메르스, 즉 어떤 그 중동에 오신 분들이 1차 음성의 이슈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의 웰크론의 주가 상승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대전 메르스보다도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에 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승을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 메르스 관련돼서 명문제약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급등의 모습 보여야 되는데 이런 두 종목들을 오늘 예상보다 급등하지 못했다는 걸 보면 메르스 이제는 한국 시장에서 예상보다 둔감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40만 5,500원대 모습 이후에 주가가 38만 5천대까지 밀렸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죠. 결론적으로 이것이 해프닝인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금융감독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재조사하려고 그랬는데 재조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금융감독원에서 재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이슈 이후에 주가가 40만 5천원대부터 38만 원대까지 밀렸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이런 내용이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들어서 민감한 부분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이런 오늘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포스닥 데일리에서 8월 2일자입니다. 금융감독원 내부 잘 아는 관계자가 금감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조사를 중단한 쪽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자, 금융감독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상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 아니다. 즉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재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그 좀 오보 때문에 오늘 주가가 40만 원대 사시던 분들은 오늘 손실을 많이 봤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관련주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다시 남북경협주 보면 우리가 현정은 회장이 다시 한번 시장에 두각되고 있는데 과거에 현정은 회장이 북한 갈 때마다 이 남북경협주 주가가 급등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이 1% 상승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1.9% 상승 보이고 있었고 그의 종목 관련돼서 시멘트 관련주 또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의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였다는 걸 정리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슈가 될 것은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오전 10시에 북한에 넘어가고요. 기사를 보니까 오후인데 이제 귀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과 현대건설기계가 상승했던 이유는 어쩌면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의 고위급 관련자가 현정 회장과 만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엄밀하게 정리돼야 될 것은 우리가 개성공단 그리고 북한 남북경협제 기본 팩트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오보 이런 어떤 이슈 속에서 주가가 상당히 좀 피곤한 하루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을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아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의 친서를 받았는데 나도 이제 북한을 갈 것인지 이런 친서에 대한 답을 주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가 이제 둔감해졌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그동안 시장의 기대감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차 정상회담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냉정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이런 이슈는 국내 증시에는 이제 탄력적이지 않다. 즉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시장과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다행히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장 후반에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미국 증시의 상승세, 오늘날 시장도 좀 화답을 했다라고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전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 전환과 그리고 매수 강도가 좀 세지면서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87.68포인트로 0.77%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대비해서 0.95% 상승하면서 788.81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해소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 불안 요소가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선 지난달부터 외국인들이 어떤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보다도 어떤 종목별로 우리나라 증시를 좀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우선 증시 전반이 침체되는 건 맞긴 맞지만 외국인의 소비 뚜렷하게 들어가고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전에 지난주나 이주 초를 보더라도 무역전쟁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탓에 코스피 지수 2,300선 앞에서 미끄러져 반복하고 있는데 우선 다음 주에 2,300선을 돌파하는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외국인들 순매도를 좀 어제를 보여주었는데 다시 한번 널뛰기 쪽으로의 수급이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전보다도 이 글로벌 악재에 의한 외국인들의 순매도 랠리는 좀 진정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예. 어떤 업종들이 좀 하락할 때마다 순환매 어떤 주도주 업종이 그전엔 좀 있었는데 지금 최근 시장에는 주도주 업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전기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수보다도 우상향하면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서 전기차 관련주에서 이 중소형주에서 가장 큰 탑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신흥 SEC를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쪽에서도 이 원통 각형을 만드는 업체인데 최근에 소형 전지 쪽에 소형 전지용과 중대형 전지 쪽에서의 수혜량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수혜주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중대형 전지 쪽에서는 우리나라 쪽에 국한됐던 매출 비중이 해외 쪽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은 헝가리 쪽에서 1기 라인 양산이 가동이 하반기부터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매출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되면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신흥 SEC 다음 주 공략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종료 저녁 행복한 주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